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불편한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낀다면 아마도 그 관계는 이미 불편한 선을 넘어선 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을 방문하는 일은 단순한 가족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와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 어른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피하는 걸까? 요즘 애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떤 시댁이 며느리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까요? 오늘은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댁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무리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가 올린 글이었죠. 그녀는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평소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저녁 먹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오라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였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며 나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자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며느리가 시부모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몇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시댁 방문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누군가는 시아버지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며느리도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어떤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댁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지,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댁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댁입니다. 이 유형의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기대치는 끝이 없습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시댁에 내려갔고 집안일도 돕고 시부모님의 건강까지 신경 썼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텐데 집에서 내가 좀 더 살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도 직장인이고 퇴근하면 똑같이 지쳐 있는데 왜 돌봄의 책임이 온전히 자기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댁의 문제는 며느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해야 한다는 시댁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며느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며느리가 시댁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면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음으로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두 번째 시댁 유형은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댁입니다. 이 유형의 시댁은 모든 일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도 간섭하려 들죠.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부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점심은 뭐 싸줬니?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내가 잘 챙겨줘야 해. 집 정리는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여자가 부지런해야 해.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이 말에 며느리는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히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댁의 가장 큰 문제는 며느리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여전히 집안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섭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점점 지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모든 걸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번에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댁 유형 중 하나는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댁입니다. 이 유형의 시댁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치 며느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 누구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한다더라. 애까지 키우는데 어쩜 그렇게 야무지니? 너도 그 애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마치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속상했던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척 모임에 가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시어머니는 늘 다른 며느리,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서 그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내 형님은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던데 넌 아직 멀었구나.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도 사고 알뜰하게 살더라. 너도 좀 배우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깎여 나갔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교를 당할 때마다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네 번째 시댁 유형은 자신은 희생했으니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댁입니다. 이 유형의 시댁은 자신이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경험을 이유로 며느리에게도 같은 희생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 너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기대와 요구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을 며느리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생활 방식도, 가정의 형태도, 여성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며느리를 대했고,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 수 없어. 나도 내 삶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냐. 그냥 맞춰드리면 되잖아. 라는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댁의 희생을 이해하고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세대의 삶을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이번에는 시댁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댁 유형 중 하나는 선은 넘지만 정작 본인은 잘못을 모르는 시댁입니다. 이 유형의 시댁은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기도 하고 자주 찾아오는 모습이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일상은 점점 침해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 집에 김치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 이거 반찬 해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둬라. 집이 너무 어수선하네. 내가 좀 치워놨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비밀번호 물어봤지. 너희 퇴근하기 전에 와서 청소 좀 해놓으려고.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도움을 주려는 선이었겠지만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순간 예민한 며느리, 까다로운 며느리로 비춰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불편하지만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혹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저희도 신혼생활에 익숙해지고 싶어요. 저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부부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행동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남편이 시댁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대로 참다 보면 결국 며느리 혼자만 희생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공간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댁이 선을 넘었지만 정작 본인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번에는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댁과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3년 차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와 간섭이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뭐 하니?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랑 쉬려고요. 쉬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우린 가족인데 자주 봐야지. 이런 식으로 매주 시댁에 가야 했고, 거절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너무 정이 없다. 우리 아들은 예전 같지 않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도 해달라고 했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녀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좋고 가족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주말마다 찾아뵙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돼요. 저도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쉬는 날에는 제 생활도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라고 덧붙이자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솔직하지만 예의를 갖춘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댁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은 희생해야 했던 경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대화로 풀어라. 오랜 시간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절할 때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에 오라고 하신다면, 어머니,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날 함께 해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남편과 같은 편을 만들어라. 시댁과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의 소통입니다. 남편이 시댁의 입장만 이해하고 아내의 입장은 무시한다면 결국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어. 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만 참고 희생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입장도 조금씩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아버지는 멀리 있는 것이 좋고 시어머니는 가까이 있으면 좋다. 이 말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비교적 간섭이 적고 조용한 경우가 많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거나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며느리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주 집에 방문하셨고 며느리가 퇴근하기도 전에 집에 와서 청소를 해놓거나 음식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청소 좀 해주려고 왔어. 너희 둘 다 바쁘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편하잖아. 며느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알았지만 자신의 공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해야 해?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해 하셨지만 며느리가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댁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시댁의 호의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적절한 선을 설정하라.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 저도 요리를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섭섭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라. 시댁과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의 소통입니다.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시댁의 입장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만의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대화하라. 가족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을 쌓아두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항상 정중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댁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 보세요.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 한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 한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재상으로 불리는 황희정승을 아시나요? 그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간관계 관리 능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황희정승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다른 한 명은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죠. 어느 날 황희정승의 아내가 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첫째 며느리는 너무 조용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인 저와도 좀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중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시어머니 말을 좀 더 따라야 하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황희정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과묵하고 조용하니 그 점이 장점이죠. 괜한 말로 시어머니 속을 썩일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 집안이 활기차고 생기가 돌겠지요. 각자의 좋은 점을 보아야 합니다. 황희정승은 아내에게 며느리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유도했고 결국 그의 아내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댁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하되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는 감정보다 논리로 접근하라. 특히 남편과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장점을 보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커지지만 장점을 보려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라.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고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앞으로의 방송에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